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현재 아비트럼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비트가 소폭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아비트럼 또한 이제 쌍바닥 형태를 띠게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비트가 29,000달러에서 30,000달러 구간들까지 다시 한번 더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아비트럼 역시나 자, 현재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 박스권 상단 구간인 1,900원에서 1,950원까지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비트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에 대한 흐름들, 결국 비트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일단은 아비트럼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하단 구간에 이탈하게 되면 이전과 같이 투매 물량이 나온다. 지지라인을 깨게 되면서 손절 물량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크게 큰 폭으로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는 우리가 1680원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건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시장이 더 올라가고 수급이 붙어주게 된다면 목표가도 변하는 거고 대응 자리도 변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채 상한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간략하게 자, 미국의 부채 상한도는 2023년도 1.9조 달러로 측정을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분기 들어서 벌써부터 1.1조 달러를 쓰게 되면서 나머지 3분기 동안 0.8달러, 0.8조 달러, 약 8천억 가량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 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의회를 빨리 열어서 부채 상한 한도를 늘리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한 한도를 늘리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쓰다 보면 더 많이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올해는 더 많이 썼으면 내년은 좀 더 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서 부채 상한 한도를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채권을 더 추가 발행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빚을 지는 셈이나 똑같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을 살 때 뭐 현금이 많이 있고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 가지고 바로 집을 사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신용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사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미국 역시나 여기서 부채 상한 한도를 늘려버리게 되면요,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기고 신용 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상한 한도를 늘린다. 부채 상한 한도를 늘리게 되면 결국엔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동시에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받는 겁니다. 자,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것, 원래도 매달 얼마씩 계속해서 채권을 계속해서 꾸준히 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 오히려 필요한 금액만큼의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겨서 하락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07년, 08년, 09년 5.1 사태 때 이후로 보게 되면 이제까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느 한 금융기관이든 현재 자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삽니다. 수익률이 적든 많든 간에 현재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채를 매입을 하게 돼요. 미국 국채를. 그만큼 금융위기 때도 미국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 그만으로도 우리가 채권은 한마디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안전자산이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불안전, 자, 위험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채권 투자자들의 물량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매도 압력을 받아서 기존의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채권 가격이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기존 채권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느꼈을 때 채권 가격 하락으로 나온다.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결국에는 미국 내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미국 내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엔 미국 역시나 기업을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이 다른 곳에 투자를 했으면 투자금을 회수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어찌됐든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안전 자산일지라도 기존의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을 던지겠죠. 채권 차익 실현을 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기존 채권 투자자가 물량을 던지게 되면서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채권 수익률이 좋지 않다라는 게 뭐가 될까요? 기준금리 인상일까요? 아니죠.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 하락,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가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 시기를 11월, 10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11월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선반영되는 게 증시고 위험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진짜 6월, 7월부터는 반영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금이 어떻게 보면 풀리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조금 6월, 7월까지는 좀 더 우리가 시장이 고점이 형성됐을 때 진짜 고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자금이 풀린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시장의 바닥은 또 언제 나오는 것인가? 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시장의 바닥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채권 수익률이 바닥을 찍었을 때, 자, 바닥을 찍었을 때 항상 시장은 바닥이 나오게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현재 고점이죠. 2007년, 2008년, 2009년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초에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이때 바닥이 형성됐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 때 바닥이 형성되고 나서부터 증시 또한, 비트코인 또한 바닥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로 인한 일시적인 반등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